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요.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장도 무사히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북 관련주는 과대 낙폭이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 플러스 1.76%, 코스닥은 종가 기준 마이너스 0.19%, 아우보다 형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오늘 상승 섹터 가장 많이 오른 파워 섹터를 보게 되면 통신장비, 5G, 그리고 원자력 관련, 그 다음에 전선 관련, 그 다음에 2차 전지들도 있고, 오늘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자체도 좋았죠, 여러분들. 목표가 뭐 이런 거 이미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많이 수익을 챙겨드리고 엄청나게 이제 해드렸던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2차 전지, 뭐 원전, 조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아주 오랜만에 대북주를 들고 왔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러브 스토리는 트럼프 정권 1기 때 2017년도, 2018년도 이때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 종목이 잘 가면 해피엔딩이죠. 대북 관련주가 그때 기본치가 2배 이상 갔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2025년 현 시점 경주 에이펙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의 러브 스토리 시즌2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마느냐 그 시작점이었는데 당연히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장난질이요. 트럼프, 김정은 그들 밀당의 고수죠. 엄청나게 밀고 땡기고 밀어내고 뭐 지랄 연병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늘 대북주 들고 있던 분들 짜증나잖아요. 그쵸? 지랄 연병 옆차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28일 어제예요.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사진상에 보이죠? 트럼프가 30일 원산 방문 가능성 활주로를 열어달라. 이거는 뭐 내용만 보면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용만 보면은 야 대단히 어그로 제대로 끌었죠. 이건 정은이에게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우리 지금 당장 만나 추파를 쏘는 거예요. 추파를 쐈는데 내가 가겠노라. 너네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추파를 쐈는데 이 기사만 나온 상태에서 유지 또는 북한에서 약간의 긍정 시그널만 보내줬어도 오늘 아침에 솔직히 대북 관련주는 날라갔습니다. 갭상승해서 위로 쐈을 거예요. 물론 종가는 음봉을 때렸을지라도 쐈을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받기도 전에 너 한번 제대로 엿먹어봐라. 시즌1에서 나 제대로 엿먹였지. 너도 한번 먹어봐. 생각으로 서해상의 미사일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폭죽을 터뜨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트럼프 반응은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만나자 하면서 여지를 지금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즉 대북 관련주들은 이제 경주 에이펙 행사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남 또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리라는 이제 기대심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기대심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북한 쪽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락을 하였다. 이거를 제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추후 다시 만날 수 있다죠? 지금 안 만나면 어차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대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기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즉 오늘의 폭락은 과대 낙폭이고 오히려 신규 접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는데 대북주는 말 그대로 그냥 대북주 테마예요. 대북 테마입니다.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만남을 가지고 거기에서 오가는 러브레터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미친 듯이 폭등할 수도 또는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폭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대북 관련주를 고점에서 살지 오늘같이 많이 떨어진 저점에서 분할로 접근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잡고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관련 뉴스 테마주이기 때문에 남북 관련이든 북미 관련이든 뉴스와 이슈를 늘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던 코데즈 컴바인이에요. 이게 소금 만들고 뭐 그런 회사인데, 코데즈 컴바인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고, 재무 비율을 보게 되면은 예전엔 재무가 엄청나게 구렸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좋아졌어요. 부채 비율은 일단 자기 자본 비율보다 낮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코데즈 컴바인이 미친듯이 날아갔어요. 이 날아간 거에 대한 이슈는 대북 뭐 이제 북미, 북한과 미국의 이슈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다른 테마도 좀 있겠죠. 의류 테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코데즈 컴바인 지금 상승폭에
상승폭의 반절 정도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대충 2810원대 정도까지 더 떨어진다면 이거는 일단 분할로 해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바로 뭐 이렇게 반등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라는 회사이고, 여러분들 아난티 잘 아시죠? 아난티 같은 경우 재무제표, 단기 순이익, 적자 지속이에요. 적자 지속,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렇게 회사가 구린 회사는 아니에요. 유보율이 일단 높아요. 그렇게 구린 회사는 아닌데 현재 일단 적자 지속이다. 우리가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아난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권 하단이 오면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또 하단이 왔어요. 이번에도 과연 반등을 할 것인가? 그 여부가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은 대략 8,630원 정도 잡을게요. 예를 들어서 8,630원이 깨지면 투매가 나와서 이렇게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은 일신석재라는 종목이고, 일신석재 재무제표 보게 되면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일단 흑자,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재무 비율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재무가 아주 구린 회사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다른 대북주와는 다르게 지금 앞에서 본 대북주들은 예를 들어 상단에서 이렇게 횡보 또는 아니면 위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신석재는 지금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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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점, 저점, 저점. 그리고 지금 하단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살짝 돌리려고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돌리려고 유지하고 있었죠. 또 오늘 이탈을 시켰어. 이탈의 이유는 뭐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당장은 안 만나겠다. 이 말은 또다시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 다시 올려놓는 거죠. 심플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회사도 과연 좋을까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적자 전환이에요. 돈을 벌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 돈 잘 버는 회사가 일단 좋겠죠. 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추세적으로 하방 추세로 오다가 최근에 돌리니만이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강하게 밑으로 이탈시켰어요. 대부분 대북주가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이죠.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폭락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은 일단 1850원대 오늘 그 정도 찍고 살짝 반등을 했는데 내일부터 이 라인대 크게 오차범위 없이 움직임을 보여야 다시 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종목은 인디에프라는 종목이에요. 인디에프 재무제표 볼게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적자 지속이 뭔가요? 계속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자기 자본 비율보다 높아요. 대략 7배 정도. 쉽게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여러분들 자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본이 1억이에요. 그 나머지는 9억이 대출이다. 9억이 빚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월급 받아서 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월급을 못 받아. 직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직장을 관뒀어. 잘렸어. 이제 돈 나오는 구멍이 없어. 그럼 이거 못 갚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들 가족 또는 지인들한테 꿔서 빌려서 가져와야 돼요. 이 말은 회사가 부채가 많고 돈을 못 벌면 주주배정 유증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삥을 뜯어서 채무 상환도 하고 여러 본인들의 월급 잔치도 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 이 종목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재무가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950원대 정도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50원대 요 근처 라인에서 반등을 해서 돌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JST나요. JST나 재무제표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그리고 재무비율 같은 경우 부채가 뭐 엄청 높고 그렇진 않아요. 현 시점 기준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추세도 위로해서 잘 갔는데 오늘 추세 이탈이 나왔어요. 추세 이탈이 나왔죠. 아침에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단에서 다시 보면 좋은 자리이다 말씀드리면서, JST나 같은 경우는 2980원대 정도까지 열어놓고 이 근처에서 반등을 하는지 여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DITI라는 종목이고, 재무제표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은
흑자 지속이요. 돈을 벌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엄청 높고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종목 역시 퐁당 고점 저점 하면서 이렇게 단기 추세가 우상향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 추세 이탈은 보다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추세 이탈은 보다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대략 그냥 4,380원대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위로 해서 움직임을 반등, 상승 다시 제자리로 가는지 여부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예요. 당연히 좋은 회사겠죠. 왜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대 홀딩스 컴퍼니든 그리고 이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죠. 국민연금공단이 뭐 아무 회사나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추세가 위로 해서 가고 있다가 오늘 추세 하단까지 왔어요. 추세 하단까지 왔죠? 추세 하단까지 왔는데, 자, 이 종목은 대략 79,100원대 이탈이 없다면 다시 추세대로 해서 위로 돌리는지 여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종목이에요. 마지막 종목은 신원은 의류 관련 이제 이런 회사이고요.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이요. 돈 잘 벌고 있다가 적자 전환이 된 회사이고, 재무 비율 같은 경우도 부채가 이제 자기 자본보다는 높아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봉 차트 하방 추세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등 자리까지 왔어요. 반등 자리. 내일 이렇게 반등을 가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대략 1570원대 이탈이 없다면 위로 반등을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 대북 관련주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러브 스토리 시즌2, 트럼프가 우리 지금 당장 만나자 추파 날리면 김정은이 그래 만나자 보고 싶다 이러면 서로 애타게 그렇게 원하면 대북 관련주는 미친 듯이 위로 쏘는 거고요. 반대로 자꾸 주거니 받거니 밀어내니 못 당기니 뭐 이러고 있으면 지금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로 그냥 터지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북 관련주는 테마주입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당장은 테마예요. 테마가 꺼지면 주가는 제자리를 갑니다. 단 지금은 테마가 살아있어요. 트럼프 하면 김정은이 생각납니다. 왜? 트럼프 정권 1기 때 김정은과 너무 핫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안 한다?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뭔가 한국과 북한에 이제 긍정 시그널이 생기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 정권 때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업적이잖아요. 좋죠. 그래서 아마 더 활발하게 앞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폭락은 기회이다. 늘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